자, 금일은 시장에서 이제 작전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예전에 프롬30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지금도 WI라는 기업으로 지금 뭐 거래 정지된 상태고 영업이익이 지금 잘 안 나올 거야 아마. 프롬30는 이 반도체 그 검사 장비 삼성전자 협력 업체였었고요. 2009년, 2010년, 2010년도에 조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면서 그때 당시에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탄력이 있었던 때가 있었죠. 제가 이 프롬30를 잘 알게 된 것도 그때 당시에 한번 트레이딩 룸에 있었을 때인데, 한 선배, 거기 지인 선배분으로부터 작전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한번 매매를 했었어요. 이게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게 아마 2010년 2분기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1분기에서 2분기 그때 그 1분기 이후에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제가 그때 투자를 했었어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 도박을 했었죠. 그 당시에. 근데 그 정보, 이 선배님이 그때 당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기업은 안에 세력이 굉장히 지저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매집할 수 있다라는 힌트를 저한테 줬어요. 힌트를 저한테 줬는데 이분은 또 그런 매매를 잘 안 하세요. 뭐 자본도 좀 있었고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그 2010년도 당시에 영업이익 흑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알고서 제가 계속 지켜봤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한가를 간 거예요. 이 종목 자체가 4,000원대 초반까지 하한가를 가면서 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하한가에다 핫다를 했어요. 핫다를 해가지고 하한가에 핫다를 딱 하고, 이거는 세력들의 매집 가능성이다 그래가지고 핫다를 했는데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많이 들어가지고 한 10,000주 정도를 잡았으니까 하한가 잔량이 꽤 있었는데 그중에 핫다를 일부러 들어간 거죠. 핫다, 이거는 일부러 하한가다.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그 홈페이지는 공지까지 띄우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뭐 저희 회사는 뭐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주들에게 뭐 이 문제가 있으면은 검찰 수사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무슨 뭐 루머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어쩐 식으로 막 쓰는 거야. 그런데 저는 그때 이거는 기업과 프롬30라는 기업과 이 작전 세력이 짜고 들어가는 부분들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한가에 그 10,000주 정도를 물량을 받았는데, 얘네들이 카운팅을 또 하는 부분들을 나는 이렇게 지저분한지 몰랐어요. 그 다음날 이제 딱 하는데 또 하한가를 또 보내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하한가 잔량이 장중에는 뭐 5% 10% 이런 식으로 빼다가 그냥 하한가를 그냥 찍어버린 거죠. 저도 이거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 뭐 핫다를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하한가였는데 그 다음날 다시 하한가를 찍었던 부분.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물량을 다 털어버렸죠. 그 손실은 뭐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그 당시에서는 어마어마한 손실이고, 그리고 나서 얘가 거기 하한가를 딱 찍은 다음에 서서히 올라오다가 갑자기 그냥 팍 급등을 하는 거예요. 급등을 해가지고 보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부글부글 열받고 막 그러면서, 뭐 공지를 또 하나 올리면서 회사에서 또 하나 뭐 저희 회사는 뭐가 없고 검찰 수사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뭐 막 그래가지고 뭐 한번 IR에다 전화해도 뭐 받아가지고 뭐 전혀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매일 10%씩 막 10%, 8%, 5% 막 하면서
7,600원, 3,800원인가? 그 당시까지 빠졌던 주가가 거의 더블이 났죠. 7,600원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오면서 이제 영업 이익이 흑자 전환됐다. 그러한 부분들이 딱 발표하면서 어마어마한 작전이었구나 라는 부분들을 그때 처음 인식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그 트레이딩 룸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프롬30에 작전과 관련되었던 분, 그 지인분의 이분도 거기서도 좀 수익을 냈고 작전과 관련되었던 분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 매집을 하는데 일부 개인들이 굉장히 그런 정보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한 번의 하한가로도 자신들이 물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한가를 치면서 물량을 채웠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시장은 작전주구나. 이 시장은 영업이익 개선, 재무제표에 대한 개선 이런 거보다는 이 주식이라는 거는 작전과 물론 기본적 펀더멘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매집하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작전이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구나 라는 이야기를 그때 이제 듣고서 제가 많이 깨달았죠. 그때부터 한 3-4년을 작전에 대한 이야기들 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글을 박스넷 같은 데다 많이 올렸어요. 많이 올리면서 저의 경험과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죠. 금일 제가 조금 보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작전에 대한 부분들. 저는 금일 9일 제지를 딱 보면서 이놈들이 굉장히 지저분하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이게 보면 종가에 3분 사이에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한 4% 정도가 급등을 했어요. 종가 3분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급등을 하죠. 3.86% 정도가 급등을 했는데 요 종가에 급등을 하면서 3분 동안에 이 차트를 만들었고요. 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신한금융투자라는 창구를 통해 가지고 무려 44만 주, 44만 7천여 주가 들어오면서 물량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시킨 거 3.8%를 전부 다 받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때는 이제 개인이 한 6만 주가 같이 들어갔어요. 키움증권에서 한 6만 주가 따라 들어가고 미래에셋은 한 6만 주를 매도를 치고요.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은 한 9만 주 정도가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삼성증권도 한 6만 주 정도가 매도가 나왔는데 개인들이 한 6만 주 정도가 따라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분명히 카운팅이 됐을 거예요. 신한금융투자는 44만 7,600주 정도로 이 부분을 급격하게 신한은 사실 일반 개인이 이용하는 증권사는 아니죠. 굿모닝 신한증권 해서 이렇게 많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 세력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세력인지 아니면 작전을 하는지 쇼커버링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걔네들이 올린 상태에서 이제 동시효과에 보면은 거기서 다시 4%를 빼버립니다. 4%를 빼는데 그 주체는 또 신한금융투자 얘네들이 44만 주를 해서 20만 주 가까이 19만 3천 주를 던지면서 주도한 거죠. 다른 증권사는 삼성증권은 거의 그런 부분들이 별로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이 7만여 주 얘네들은 아마도 공매도 그러니까 신한금융투자와 NH증권 이런 증권사 정도가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계열로 무슨 작전이 걸려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죠. 한 19만 3천 주 정도를 던졌을 때 이 밑으로 찍어 내리면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7만 주 정도 환매수가 들어간 거죠.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 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7만여 주 동시효과에 한 매집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19만 주 중에 그 다음에 삼성증권에서는 한 2만 주 정도 그리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한 6만 주 정도가 매수를 한 부분이고요. 키움증권에서는 13만 주 정도가 매도가 나왔어요. 물량들 그러니까 키움이라는 부분들은 6만 주를 샀잖아요. 여기서 6만 주
올린 부분에서 6만 주 정도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의 손절 물량들 그리고 이 안에서 있던 사람들의 손절 물량들이 같이 나온 부분들이죠. 한 13만 주 정도가 나온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 4,030원까지 뺀 상태에서 시간이 다닐까 보시면은 더 뺐죠. 이 부분 시간이 다닐까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처참할 정도로 3,970원, 3,840원, 3,840원, 3,860원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설거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 공시가 이제 투자 위험이 없어지는, 투자 위험이 해제되는 부분에 공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금 2.5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거래량이 꽤 터질 수도 있어요. 내일 같은 경우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떻게 작전주기 때문에 작전하면서 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들끼리 그냥 먹고 튀는 당일로 수익을 확정짓는 매매를 하는 이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뭐 그러니까 계속 후려치면서 공매도 같은 거 19만 주에 대한 공매도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쇼커버링 부분들 밑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자기네들이 또 쇼커버링 얘네들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거 공매도 치면서 못 오르게 하면 개인들은 스스로 던지고 나간다는 부분들을 아주 잘 알고 있죠.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주 그리고 카운팅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카운팅이 워낙 잘 돼 있고 대신에 요즘에 1111 그 단주 주문 같은 경우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요즘 제가 단주를 안 봐서 그런가 이 5주 위주로 해서 그런가 단주 주문이 왜 조금 줄어들 수 있냐면 한국거래소하고 금융감독원 쪽에서 그 주체들을 고소 고발 뭐 해가지고 검찰 수사하고 뭐 구속까지 되는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이게 4% 정도 올라가 3분 사이에 4%를 올린다는 부분도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동시효과에 다시 그 부분을 다 뺀다는 부분도 말도 안 되고 시간의 단일가에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서부터 그럼 고점에 잡은 개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 6만 주 정도가 들어왔다가 손절을 못했던 개인들 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는 이런 변동성 이게 작전이죠. 어떻게 보면 만약 이게 고점이었다라고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내일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뭐 위아래 변동폭은 굉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 고점에서 잡은 개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 자체도 그렇고 참 이게 이런 부분들이 성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국내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보시면은 국내 증시가 별로 안 좋아요. 금일 자동차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박스권이고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 돈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데 그래핀 관련주 뭐 제약바이오에서 슬슬 현대바이오 돌아가고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국내 증시가 안 좋다라는 것에 대한 산 증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해서 투기적인 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와 그리고 세력들의 이러한 부분들 말도 안 되는 부분 4%가 올랐다가 다시 그때 이익 실현을 못했다라고 하면 다시 4%가 빠지고 동시효과에 4%가 빠지고 시간에 서서 보면 한 7, 8%까지도 빠지는 부분들 이러한 상황이 도래되지 않는가. 이게 작전이에요. 모든 것이 작전이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제가 그동안 느낀 게 뭐냐면 주식에서 저는 내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서암기계공업. 굉장히 똘축기가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서 한 3,000원대 초중반에 계속 매집을 했어요. 절대 가격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력들이 매집하는 가격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만약에 3,000원대 중반에 한 번에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동선에 걸리기 때문에 더 빼버려요. 3,000원을 깨버리더라고요. 2,900원 막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서서히 모르게, 그러니까 하루에 5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세력들하고 같이 매집을 하는 거죠. 세력들이 10,000주를 매집할 때 나는 100주를 매집하고 200주를 매집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가다가 얘네들이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났다, 뭐 100만 주 정도의 매집을 했다라고 해서 올릴 때, 그때 이제 거래량이 조금 터질 때 그때 일부분을 더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작전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뭐 실적하고 상관없이 실적이 좋은데 실적이 분명히 좋게 나온다. 그럼 재무제표가 좋다라는 것은 기본적 펀더멘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거기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돈을 못 버는 분들은 분명히 세력들의 이러한 그 작전들에 의해서 많이 휘말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는 글쎄요, 이 내일도 막 난리 브루스를 칠 거라고 봐요. 이 부분은. 근데 뭐 투자 위험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목은 굉장히 위험한 종목들이고요. 좋은 종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종목 중에서 작전을 해서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봤을 때, 또 매집을 하기 위해서 봤을 때 그들은 모든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 시간과 인내하고 끝까지 털고 또 털고, 제가 프롬 서티라는 종목을 이야기했을 때 하한가를 2방을 보내가지고 모든 그 투자자들, 그 개인들을 다 털고 자기네들만 매집해가지고 끝까지 털어가지고 거기서 올려가지고 따블을 먹게끔 하는, 그렇게 본인들이 올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원래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10년을 주식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작전이다. 작전.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냥 가진 않죠. 그냥 가지는 않고요. 끝까지 누르면서 모든 개인들을 털어먹고 거기서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가는, 뭐 10배까지도 막 올리고, 그것을 누가 더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한 작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 또 소액을, 그러니까 그런 작전이 걸릴 수 있다는 거는 큰 돈을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세력들이 본인들이 세력보다도 일반 개인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털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분을 세력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다 이게 좋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일정 부분 길게 보시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은 작전이지만 결국에는 기본적 펀더멘탈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퀀트 프로그램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퀀트 프로그램 알고리즘, 단기적으로는 그들의 이익을,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 기계적 매매가 이익을 낼 수 있지만은 결국에 장기로 봤을 때는 기본적 펀더멘탈에 항상 회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들, 그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가치 투자자, 특히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같은 경우를 잘 보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고 큰 수익을 거뒀다라고, 이것은 입증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봤던 시장에서 살아남은 입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무쪼록 성공 투자하십시오.